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539쪽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형법 강론에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개인적 법에 관한 죄를 공부했고, 두 번째 사회적 법에 관한 죄를 공부했죠. 세 번째가 국가적 법에 관한 죄입니다. 자, 국가적 법에 관한 죄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법에 관한 죄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권위에 관한 죄.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가 있죠. 이렇게 국가적 법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의 존립,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권위, 대한민국의 위협, 체면에 관한 죄.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 대한민국의 역할, 기능에 관한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는 다시 또 분류하자면, 첫 번째 존립에 관한 죄, 두 번째 권위에 관한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존립,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죄죠. 망하느냐 흥하느냐. 내란죄, 내부 반란, 내란죄, 내란의 죄. 외부 반란, 외환의 죄, 외환의 죄. 그래서 반란 일으키는 거, 전쟁 유치하는 거, 외환의 죄 이렇게 돼 있고, 국가의 권위, 대한민국의 위험, 체면이니까 국기, 태극기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 외교관계, 국교에 관한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위, 국교. 이어서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또 뭐가 있을까요? 기능, 대한민국의 역할이죠. 기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는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땡땡이 친단 말이에요. 또 공무원이 돈 받아먹어요. 직무에 관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크게 세 가지 파트의 범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일하지 않고 땡땡이 치는 거, 직무유기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국민 괴롭히는 거. 두 번째, 직권남용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뇌물죄가 있어요. 뇌물죄. 그래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두 번째, 국가의 공무에 관한 죄가 있어요. 국가의 공무에 관한 죄. 그래서 이 공무에 관한 죄에서 두 가지가 있죠. 국가의 공무. 그래서 공무에 관한 죄에서 첫 번째, 일반 공직방,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보통 약자로 공직방이라고 하죠. 두 번째, 특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어요. 특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직방이 두 개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국가의 재판 기능, 국가의 사법 기능에 관한 죄가 있어요. 사법 기능에 관한 죄. 국가의 사법 기능, 수사 재판 기능이죠. 수사 재판 기능에 관한 죄인데, 그래서 수사 재판 기능 첫 번째, 도주 및 범인 의지가 있습니다. 도주 및 범인. 형사 소송에 체포 구속된 자가 도주했단 말이에요. 신차원자가 도주했다. 도주죄. 또 도망간 범인 숨겨진 거, 범유익죄. 다음 위증과 증거인멸죄가 있어요. 위증과 증거인멸. 그리고
마지막 남을 모함하는 거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고죄. 그래서 국가적 법익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국가의 전립과 권위에서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국가의 기능하는 데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공직방, 도주와 범인은이, 위증과 증거인멸, 그리고 무고지요. 보통 시험 문제, 2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주로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보통 2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3문제고 보통은 2문제입니다. 2문제. 그러면 나올 게 다 정해졌어요. 뇌물죄. 항상 나오죠. 뇌물죄에서 1문제. 그리고 공직방. 폭행 협박에 한 공직방. 공직방에서 1문제. 그래서 보통 시험에 출제는 2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직방과 뇌물죄. 그러나 가끔씩 뭐가 나옵니까? 위증과 무고가 나옵니다. 위증과 무고. 위증과 무고. 또 뭐가 나온다? 직무유기도 나옵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직무유기하고 위증무고가 나오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직권남용, 또 범인은이 하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파트가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인데 주로 이제 뇌물과 공직방 나오고, 직무유기 또는 위증무고 이런 파트,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범인은익죄, 또 직권남용죄, 이렇게 출제된 것이 이 파트의 큰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틀 우리가 딱 이해하시고, 이 틀에서 보면서 특히 제일 강조했던 부분 뭡니까? 뇌물죄, 그리고 폭행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위증과 무고 또는 직무유기, 또는 범인은익죄, 이런 파트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나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뭡니까?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하나씩. 먼저 뭐부터? 국가의 전립과 권위. 이것부터 보고 나서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일단 교과서 540 펴볼까요? 540쪽. 내란죄죠? 내란죄부터 봅시다. 내란죄부터. 자, 큰 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파트별로 나오면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특히 중요한 판례, 중요한 그 판례와 이론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뭘까요? 그렇죠. 내란의 죄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립 망하느냐 흥하느냐에서 내란죄. 그래서 내란의 죄가 있죠. 내란의 죄. 내란의 죄. 반란 일으킨 거죠. 우리 내란죄는 우리 최근에 누가 있습니까? 최근 전두환이죠. 전두환도 대우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원래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되는데, 총칼로 전두환이가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는 우리 경찰이 질서 유지하지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군대의 총칼로 군인이 통치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에 취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환 내란사가 대표이죠. 내란죄 볼까요 한번? 자, 우리 형법 제 87조에 있습니다. 자, 내란의 죄 볼까요? A, B, C, D가 내란을 혼자 못해요. 내란은 따라서 할까요? 필요적 공범입니다. 필요적 공범. 혼자 못합니다. 필요적 공범이고 집합범이죠. 집합범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자, A가 두목, 전두환, 수계지요. 자, 두 번째 B가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중요 임무 종사자. 세 번째가 부하 수행자예요. 부하에서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 가담자죠. 단순 가담자. 그래서 A, B, C, D가, 자, 수계, 중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단순 가담자. A가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내란은 고의로 합니다. 실수로 내란했다. 말도 안 되죠. 과실 안 됩니다. 고의로 해야 돼요.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를 참전하거나, 헌법 질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토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거나 국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걸 문란한 목적으로 자 A, B, C, D가 고의로 뭐한다? 폭동하는 거예요. 폭동. 반란이게 최소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 이렇게 반란이 일으킨 거, 이런 거 우리 뭡니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런데 내란하면서 중요 요인을 사살했단 말이에요. 내목살, 내란 목적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뭘까요? 부진정 목적범이죠. 부진정 목적범.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목적범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란 예비 음모.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거.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내란죄는 보호법익은 뭘까요? 우리 형법상 내란죄는 보호법익은 국가의 내적 안전이요. 내적 안전이고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소요죄가 추상적 위헌범이라면 내란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내란은 방금 봤지만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처벌합니다. 당연히 미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법 87 볼까요? 541조 보면 80조 있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세 번째, 부하 수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우리 형법에 유일하게 가담 형태에 따라서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법정형에. 즉 다시 말해서 두목은 무슨 형, 부두목은 무슨 형. 자, 부하 수행자는 무슨 형, 단순 가담형 이렇게 유일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법정이 차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계속 볼까요? 목적범이죠. 목적범. 그리고 국헌문란이 뜻이 뭔가? 국토탐정의 뜻이 뭔가? 교과서 541조 보면 91조의 입법 해석이죠. 입법에서 국헌문란이라는 건 뭘까? 쭉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해놨고 넘겨볼까요? 내란죄는 아까 봤지만 한 지방에 평을 해야 할 정도면 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죄는 상태범입니다. 상태범. 그래서 교과서 542조 보면 핵심 판례 1번의 끝에 짙은 부분 있죠. 내란죄는 상태범. 전도 안 되는 사가 상태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그 3번 봐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쭉 나와 있죠. 줄침부 봐요. 다음 페이지. 시위 진압 행위에 대한 내란 행자들의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 당시 전두환이가 그 당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을 강압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한 거. 이것도 뭐다?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한 지방에 평을 할 정도. 그러면서 주목. 우리가 내란하면서 했잖아요. 내란하면서 살인, 상해, 방한단 말이에요. 내란하면서. 또 내란하면서 소요도 해요. 소요. 또 그래서 내란죄. 또 아까 봤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 살했어요. 내목살이죠. 요거죠. 내목살. 부진정 목적범이죠.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니까. 아무튼 이 내란하면서 이런 여타의 범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 살인, 상해, 방한은 내란에 흡수돼요. 소요도 흡수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내란죄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뭐 살인과 내란의 상상적 결합이 아니라 내란에 수반된 살인상의 방화 소요는 내란에 흡수돼요. 내란죄만 돼요. 하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 살해했죠. 이건 달라요. 이건 뭐가 됩니까? 별개의 죄입니다. 알겠죠? 흡수 안 됩니다. 별개의 죄예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543쪽. 거기 자 제일 위에 가로 삼은 재수 있죠. 재수의 세 번 줄. 최근에 다수를 갚으려는 내란죄와 살인상해 강도 방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그렇죠? 흡수됩니다. 흡수된다. 따로 상상적 경합이 안 됩니다. 흡수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 545쪽에 핵심 판을 봐요. 출처문 봐요. 이러한 살인 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 목적 살인죄의 별죄를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별죄 우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란 밑에 뭡니까? 음모죄와 예비죄가 있는데 이 이석기, 자 이석기 R로, 자 이석기 R로 내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란 음모죄, 자 이석기 통진당이죠.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R로 사건인데 내란 음모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내란 선동은 된다는 거죠. 내란 선동. 내란 음모는 안 되지만 내란 선동은 된다. 그렇게 판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교과서 몇 쪽? 546쪽. 거기 보면 가로 2번 있죠. 제일 위에. 내란 음모죄가 해당해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이석기 R로 사건에서는 이렇게 실질적 위험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음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밑에 봐요. 네모 2번 내란 선동죄에서 하나 둘 셋 넷 번째 줄 중간 보면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인 선동 또 짙은 부분 피선동자에 대한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킬 위험성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진당 내란 사건에서는 내란 음모는 부족하지만 내란 선동죄는 인정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는 큰 틀 이거예요. 그래서 이석기 사건에서는 통진 사건에서는 내란 음모는 안 되지만 선동은 된다. 내란죄와 내목사는 별개의 죄. 그리고 한 지방의 평을 할 정도 됐죠.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547번째 내란이 있으면 반란 외환의 죄가 있죠. 외환의 죄. 지금부터 이제 우리 또 다른 파트. 자, 내부 반란이 내란이라면 외부 반란이 외환이죠. 지금부터 외환의 죄를 검토하겠습니다. 외환의 죄. 자, 외환의 죄를 검토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외환의 죄죠. 외환의 죄. 그 외환의 죄가 뭘까? 외환의 죄가 뭘까? 자, 일단은 우리가 외환의 죄는 여기 돼 있어요. 큰 틀은 기본 범죄가 있어요. 기본법.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 그래서 기본법 92조부터 98조가 성립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99조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99조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가 있어요.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103조. 아무튼 외환의 죄는 지금 본 것처럼 국가의 외적 안전. 외환의 죄는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가 보호법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구체적 위헌범이지만 우리가 학설 드립이 있습니다. 학설 드립이 있어요. 이 외환의 죄도 있잖아요. 이 전시 군수계약죄 불이행죄를 빼고 전부 다 빼고 예비 음모 똑같아요. 예비 음모 선전선동 미수를 처벌합니다.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처벌하죠. 됐고. 다만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만 없고 이건 개기는 거니까 진정부작위범이죠. 진정부작위범. 그러니까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바로 기수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2조부터 98조까지가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우리가 99조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제일 재미가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외환 유치죄가 있어요. 전쟁 유치하는 거, 전쟁. 그래서 전쟁 유치하는 거, 외환 유치죄가 있어요. 외환 유치죄. 92조죠. 두 번째가 여적죄가 있어요. 93조. 여적죄 93조. 세 번째는 세 번째 이적죄가 있어요. 이적죄. 각종 이적죄 94조부터 97조까지. 그러면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적의사, 적을 이롭게 하는 의사, 이적의사가 있어야 돼. 이적의사. 그러면서 이적죄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볼까요? 모병 이적죄가 있어요. 모병 이적죄. 내가 북한군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북한군을. 북한군. 내가 북한을 위해서 시설 제공 이적죄. 북한을 위해서 시설을 제공해요. 군사시설을. 자, 다음에 시설을 파괴해요. 시설 파괴. 군사시설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파괴. 그리고 마지막 물건 제공 이적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간첩죄가 있어요. 98조. 간첩죄. 알겠죠? 그래서 이 92조부터 98조가 성립하는 때, 즉 전 7조 외의 범죄. 전 7조 외의 범죄가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뭐가 나옵니까? 일반 이적죄가 나오죠. 일반 이적죄가 나와요. 그래서 99조죠. 그러니까 92조부터 98조가 성립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99조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들은 판례도 없어요. 특히 사실 내단이나 외환죄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국법이죠. 자, 군형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그러니까 그런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형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에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어디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어디에? 형법에 편입시키면 되겠죠. 형법에. 그래야만이 형법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진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관계된 사항을 어디에? 형법에 옮긴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국가보안법이 옛날에 간첩을 잡는 법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물론 간첩을 잡는 법으로도 활용됐지만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즉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 정쟁이 대상이 되는 부분도 많이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픈 잘못된 왜곡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항을 형법으로 옮겨가지고 폐지시키자, 그런 것도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외환유치죄, 전쟁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투행위를 개시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항적, 적대하는 항적은 뭐야? 적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548쪽 보면 92조 외환주체죠. 외국과 통화하여 대한민국에 전달 연락하거나, 그렇죠? 전단, 전투행위. 그 밑에 뭐야? 외국인과 통화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 아, 외국 통화해서 대한민국에 항적, 전단, 적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외환유치라고 하죠. 전쟁 유치하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549쪽에 93조에 뭐가 있습니까? 여적죄가 있어요. 적국과 합시, 아, 이거 봐봐요. 달라요.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쟁을. 똑같은 대한민국 항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누구하고? 이거는 외국인과 통모하고, 이건 적국과 합시야. 북한과 합시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적죄란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적죄 형 봐봐요. 한번 법 좀 봅시다.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 항쟁하는 사형에 처한다. 뭐? 보통은 사형, 징역, 뭐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여적죄는 딱 하나만 있어요. 사형만 있어요. 사형만. 징역 근거가 없어요. 우리 뭐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절대적 법정형 따라서 할까요?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되고 있어요. 사형만. 그러면 징역 근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적죄를 범한 자한테는 사형이 처해야 되냐? 아니죠. 법정형만 사형이고 형을 감경하면 징역도 선고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적죄는 사형만 있어요. 자, 다음 넘겨볼까요? 560조 모병이적죄. 내가 적국을 위해서 이적 의사 북한군에 입대하는 거. 인민군은 모집하는 거예요. 또 북한을 위해서 내가 시설을 제공해줘요. 군사시설. 또 시설을 파괴해줘요. 파괴해서 물건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 제공 이적죄를 볼까요? 거기 보면 550조 거기 보면 자 95조 있죠. 시설 제공 이적죄가 있죠. 군대, 요새, 진영, 다음 줄쳐봐요. 군용용화는 아 시설 제공은 뭡니까? 군용에 공하는. 공하는 뭐예요? 사용하는. 군용에 사용하는 시설이죠. 군용 공하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시설 파괴 이적죄가 있죠. 파괴 이적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봐요. 97조. 97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건 제공 이적죄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 제공 이적죄 보통 볼까요? 군용에 공하지 않는. 아 그렇구나. 군용에 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시설 제공. 물건은 군용에 사용하지 않는. 공이 사용해요. 공하지 않는. 그래서 군용에 공하는 것은 시설 제공. 군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물건 제공.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간첩죄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화 간첩죄에서 어떤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의형제라든지. 오래됐죠? 의형제 오래됐네. 그래서 강동원이하고 누구 나옵니까? 송강호 나오잖아요. 강동원이가 간첩이고 송강호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간첩인데 이 98조에 뭐 있잖아요. 98조. 자, 98조 1항하고 2항 있는데 1항이 간첩죄가 있고 또 하나는 간첩 방조죄가 있단 말이에요. 간첩죄, 간첩 방조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이번은 군사 기밀누설죄가 있어요. 군사 기밀누설죄. 그래서 아무튼 간첩죄, 또 하나 간첩 방조죄, 그리고 군사 기밀수설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첩을 도와주는 거 방조, 군사 기밀수설죄. 그러면 간첩 뭘까? 간첩은 언제 간첩은 시작, 언제 실행에 착수가 되고 언제 기수가 될 것인가. 자, 다수들은 간첩죄에 대해서 분석하면 자, 특히 판례로 엉망이 나겠죠. 잠입시설. 강동원이가 국경선 넘어 들어오지요. 잠입하면 간첩 미수예요. 꼭 현실적으로 간첩 행위를 할 필요 없어요. 간첩이 국내에 들어오죠. 잠입하면 간첩 미수가 됩니다. 잠입시설. 그리고 언제 기수가 될 것인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지요. 탐지, 수집하면 기수예요.
꼭 이것을 적국에 누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실행에 착수, 기밀을 탐지, 수집하면 기수입니다. 설사 이 기밀을 적국에 누설했다. 누설하면 뭐가 돼요? 군사 기밀 누설가 되는데 어차피 간첩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간첩이 기밀을 탐지, 수집해가지고 누설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군사 기밀 누설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따로 간첩죄 말고 군사 기밀 누설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 항상 간첩은 북한과 연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연락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할까요? 편면적 간첩. 내가 북한을 위해서 간첩하고 있는데 북한은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 홀로 간첩. 간첩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뭡니까? 간첩 예비죄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면적 간첩은 간첩 예비죄만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검토하면 우리가 국가 기밀이란 말, 기밀 좀 말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기밀이란 말 애매하죠. 혹시 이것이 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자, 판례는 명확성원칙에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공지의 사실,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공지의 사실이 국가 기밀이 될 것인가? 과거의 판례는 됐지요. 그러나 최근의 판례, 공지의 사실은 국가 기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첩죄가 있고 간첩을 도와주는 방조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98조? 98조 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 552조. 거기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간첩죄가 있죠. 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끊어요. 여기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거기까지가 간첩죄고. 그 밑에서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자. 다르단 말이에요. 앞부분이 간첩이에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형 한번 봐. 형. 사형 무기 7년이란 말이에요. 너무 형이 세단 말이에요. 간첩을 도와줬다고 해서 사형 무기 7년이면 뭐가 똑같습니까? 아버지 죽인 거 똑같단 말이에요. 존속 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형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첩 방조는 내가 간첩한테 숙식 제공했다, 신분을 줬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 무기 7년 때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방조는 아주 좁게 생각해야 돼요. 웬만하면 간첩 방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유는 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하면 있잖아. 판례하면 간첩 방조가 되는 거. 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합법적 신분 가장. 자, 합법적으로 신분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 강동원한테 만들어지지. 의형제에서. 합법적 신분가장. 접선 방법을 합의하는 거. 이게 돼요. 접선 방법을 합의하는 거. 합법적 신분가장과 접선 방법 합의라든지 간첩의 상륙을 도와주는 거. 상륙용이. 이 세 가지는 간첩 방조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다못해 숙식 제공, 안부 편지, 사진 전달 다 안 돼요. 숙식 제공, 안부 편지, 사진 전달은 간첩 방조 안 됩니다. 하다못해 무전기 매몰 행위를 망봐주는 거. 이것도 무전기를 땅에 묻는 걸 망봐줬어요. 이렇다고 해서 사형무기 7년 때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방조 개념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기본 틀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합시다. 교과서 553 봐요. 교과서 553. 자, 거기 있잖아요. 가로 3문제 국가 기밀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2번 봐요. 공지의 사실. 공지의 사실이 국가 기밀인가? 과거의 판례는 국가 기밀에 해당했지만 최근의 판례는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봐요.
출신하죠. 554쪽에 자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끝에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가로 4번 편면적 간첩은 안 된다고 그랬죠. 간첩 애위죄입니다. 그리고 554쪽에 제일 밑에 있는 표 있죠. 실행의 작순 들어올 때 잠입시. 그리고 기밀을 탐지 수정원 기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간첩 방조가 나오죠. 그래서 핵심판 1번 봐요. 출처났죠. 합법적인 신무과장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2번 무전기 메모리 해결을 막 봐주는 거 이것은 간첩 방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교과서 556쪽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이거 보기 전에 일반인적을 봐야겠네. 일반인적제. 자 교과서 몇 쪽? 551쪽 봐요. 교과서 551쪽 뭐가 있습니까? 99쪽 일반인적이죠. 전 7조 기자님이에요. 전 7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임 만들 때 보충적으로 마지막 뭐가 된다? 일반이적제가 되는 일반이적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핵심 판례 군사 기밀 숫자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군사 기밀을 갖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군사 기밀 숫자가 되지만 직무와 관계 없는 거 있잖아. 직무가 가는 거 직무와 관계 있는 것은 뭐다? 간첩죄에 해당하지만 직무와 관계 없는 거 이것은 뭐가 된다? 일반 이익죄입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군사 기밀수설죄가 되지만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거 이것은 뭐다? 일반 이적죄가 돼요. 전칙적 기재 아니에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 검토하면 자, 교과서 몇 쪽? 자 556쪽 제일 위에는 핵심 판례 추천하죠. 직무에 관한 것은 저기 나와있죠. 직무에 관한 것은 뭐다? 군사 기밀 누설죄가 되고 그렇죠. 직무에 관한 군사 기밀 누설죄고 직무와 관계없는 거 요거죠. 관계없는 것은 뭐다? 당연히 뭐다? 일반 이적죄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외환죄였죠.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만 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외환죄에서 뭐다? 간첩죄만 좀 보면 되겠죠. 알겠죠? 나머지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